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빠르게 찍어야 되는데. 빠르게 찍어야 되지만 또 썸네일은 포기 못하지. 제가 썸네일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기대하세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준비. 준비. 아이, 선이 안 보여. 선이 왜 안 보일까? 안녕하세요. 하이. 여러분 이제 날이 더워지지 않습니까? 날이 더워지니까 이렇게 선글라스 딱 쓰고 눈 조심하시라고. 잘 안 보이네요. 도수가 없어요. 그냥 컨셉입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좀 한번 웃으시라고. 이거 하려고 이거 가져왔잖아요, 진짜. 그래서 어제 이미 한번 했거든요. 그 학교에서는 친구들 학교 교정 돌아다니면서 동료 선생님들한테도 괜히 가가지고 어이 이쁜 아가씨 이러면서 남자쌤한테 했습니다. 남자쌤한테 어이 이쁜 아가씨 이랬더니 사람들이 막 다 빵 터져서 근데 창룡쌤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이러시길래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아무 일 없습니다. 그냥 웃으시라고. 그냥 기분 좋으면 좋잖아요. 그죠? 기왕 어차피 뭐 어디까지 했지 근데? 해수할 차례인가? 아니 여기 다 풀었지. 어디 해야 되는지도 몰라 지금. 그래서 어쨌든 간에 기왕 공부하고 학교 생활하는 거 즐겁게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구독자가 700명이 넘었던데 감사합니다. 이건 다음 썸네일로 써야겠다. 700명 넘은 거. 6강 3점에 2까지 했네요. 제가 왜 이렇게 늦게 왔냐? 저 보고 싶었나요? 감사합니다. 안 보고 싶다고 대답도 안 했는데 보고 싶었다고 막 착각하는. 맞아, 해양 그죠? 6강에 우리가 그치 11번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 괜찮아요. 영상이니까 뭐 알아서 넘겼겠죠? 또 타임라인 달아주셨겠지 뭐. 그래서 천천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천천히 가면 안 돼. 오늘 좀 바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어차피 즐기셔야 되는 거 좀 재밌게 하셨으면 좋겠다. 재밌게 하시면 좋잖아요. 제가 저번에 뭐 지지자 부려 호지자, 호지자 부려 락지자 그런 얘기도 했었죠. 즐기는 사람이 최고다. 즐기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당연히 어렵지. 공부를 누가 좋아해? 저도 싫어. 재미없어. 근데 어차피 해야 되는 거 재밌다 최면을 거시면서 즐겁다 최면을 거시면서 한번 가봅시다. 자, 12번에 3번. 이것도 은근 많이 틀리셨던데 그림은 주요 표층회류가 흐르는 해역 ABC인데 이거 뭐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죠. 30도 60도 항상 중요하죠. 왜냐면 무역풍 편서풍 바람 방향 바뀌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북적도 해류, 쿠로시오 해류, 북태평양 해류, 캘리포니아 한류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외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강조하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틀린 분들이 이렇게 풀었을 겁니다. C는 한류. 그러니까 수온이 제일 낮은 거 한류 C. 그렇게 하고 난류. 온도가 높지? 그러니까 온도 높은 거 A. 그럼 가운데 B. 하는 순간 바로 아웃이죠.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왜냐? 기본적으로 제가 수온 수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수온은 기본적으로 뭐에 비례하죠? 등온선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위도랑 나란하다. 위도랑 나란해. 그러니까 심플하게 저위도면은 온도가 높고 고위도면 온도가 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왜 하필이면 굳이 A와 C를 동일한 위도에 뒀을까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섬세해야 돼요. 동일 위도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별다른 요인이 차이가 없으면 A랑 C는 온도가 같아야 되는 거죠. 근데 A는 난류 지역이니까 조금 더 높을 거고 C는 한류 지역이니까 조금 더 낮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알고서 나자를 보면은 이제 보인다고. 두 개 붙어 있는 거랑 하나 동떨어져 있는 거랑 이렇게 보이잖아요. 지금 두 개 붙어 있는 애들이 바로 A랑 C에 해당하는 애들이겠죠. 동일 위도니까 사실 차이가 나봤자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그 두 개 묶음 중에서 온도가 조금 더 높은 디귿이 난류가 있는 A가 되는 거고요. 온도가 조금 더 낮은 니은이 한류가 있는 C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나머지 기억이 B가 되는데 왜 여기가 B는 온도가 낮느냐? 아까 이것도 위도로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더 고위도에 있으니까 B가 AC에 비해서 더 고위도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 자체가 적게 들어와서 온도가 낮다. 지금 손이 놀면 안 돼요. 적어야지 항상.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이러면 끝났죠. 산소기체 용해도는 온도가 낮을수록 조건이 똑같을 때 온도가 낮으면 온도가 높으면 작겠죠. 그래서 정답 온도가 A가 더 높죠. 그리고 표층에서 밀도 차는 A, B가 AC보다 크냐? A랑 B는 요만큼 차이 나는데 A랑 C는 조금 차이 나죠? 그러니까 A, B가 더 큰 거 정답. 기억의 값을 갖는 표층 해류는 그 어디냐면은 기억은 지금 말이 꼬여 막
기억은 B죠. B. 오늘 몸이 사실 좀 안 좋아가지고 B는 무역풍에 의해 형성되냐? B는 편서풍 때죠. 땡. 그래가지고 말이 조금 꼬일 수도 있어요. 뭐 들어줄만 하죠? 13번 가겠습니다. 13번. 13번. 그림 가나는 지우고 천천히 하자. 천천히. 확실히 컨디션 좀 메롱이긴 하네요. 2번. 메롱이어도 즐거운 걸 선택해. 즐겨. 에너지 넘치는 걸 선택해. 힘을 내. 가나는 서로 다른 계절에. 우리나라 표층의 이동 방향과 유속을 나타내는 거죠. 선생님 저 유속 처음 배우는데요. 유속 어렵지 않습니다. 속력이라는 건 언제나 그 이동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거잖아요. 그래서 유속은 흐르는 속력인데 킬로미터 퍼 아워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지역이 이렇게 있을 때 내가 여기다 예를 들면 이렇게 서가지고 터널을 설치하고 여기 막 이제 해수가 지나갈 건데 1시간 동안 퍼 아워니까 1시간 동안 얼마만큼의 막 빠른 속도로 얘가 지나가느냐를 보는 거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한마디로 유속 단위가 크면은 이거 막 많이 지나가나 보지. 그죠? 그래서 여기서 서로 다른 계절이니까 결국엔 여름이냐 겨울이냐를 찾아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사실 되게 포인트가 되는 지점은 여기를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요거 보면은 난류가 얘는 여기까지 올라가죠. 그러니까 얘는 여름. 동안 난류가 되게 높이까지 북상하는데 얘에 비해서 얘는 여기까지밖에 못 가고 항상 난류랑 같이 봐야 되는 게 동해는 조경속이니까 한류. 얘는 한류가 많이 내려오잖아요. 가는. 그러니까 얘가 겨울. 여러분이 그림으로 보면 안 됩니다. 얘는 한류가 이 정도에서 꺾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난류와 한류의 어떤 북상과 남하 정도로 계절을 파악할 수 있구나. 연습이 많이 되셨어야 되고요. 그래서 힌트를 주잖아요. 동해안 난류가 최대로 북상하는 위도는 보시면 알겠지만은 나가 여름이니까 더 많이 밀고 올라가죠. 땡. A 해역에서 남북 방향 수온 변화는 가가 클 것이냐? A 해역이 지금 여기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죠? A가 가 같은 경우는 난류랑 한류가 막 만나니까 조금 움직이면 차가워, 뜨거워 하겠죠. 물론 막 차가워, 뜨거워는 아니에요. 따뜻해, 조금 차가워, 따뜻해, 조금 차가워 이러겠죠. 근데 그냥 여기 A는 다 난류형이니까 따뜻해 이러고 있겠죠. 그러니까 남북 방향의 수온 변화는 가가 더 클 거다. 정답, 그죠? 가가 더 클 것이다. 단위 시간당 B해역을 통과한 표층 해수의 량은 가가 만약 한마디로 유속 읽어달라는 거죠. B해역 보시면 B는 어디에 있냐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기 있는 숫자를 읽어보시면 나는 1.9예요. 그래서 얘가 더 커요. 가가 적어요. 됐죠? 그냥 이거 숫자 읽어주는 거. 14번도 이거 질문 많이 하시던데 사실 14번은 개인적으로 좋은 문제인가? 잘 모르겠다. 치사한 문제인가? 그런 것 같다. 라는 제 개인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뭐 진짜 제 개인적인 사견이니까 참고만 하시고 얘가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던 다시 중심저 있습니다. 제가 수온 외우라 그랬죠. 뭘 외우라 그랬죠? 심층수의 수온. 약 몇 도다? 4도다. 그럼 최소한 저층수의 수온은 4도보다는 그렇지 더 밀도가 크니까 온도가 낮으니까 4도보다 낮을 거고 중층수는 4도보다 높을 거다라는 감을 잡고 있었다면 이 문제를 풀 때 조금 용이합니다. 볼게요. 북대서양, 남대서양을 동서방향으로 잘라서 연직수온 분포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을 한마디로 나열해서 맞추라는 거죠. 지금 북대서양, 남대서양을 동서방향으로 잘랐다는 건 예를 들면 북대서양, 대서양 이거잖아요? 그죠? 고말중초 판기야 중생대 초에 찢어지기 시작한 그 바다. 여기를 예를 들면 어느 위도인지는 모르지. 근데 이렇게 싹 잘라가지고 하나, 뭐 여기도 어디 위도인지 모르는데 이렇게 싹 잘라가지고 둘 해서 걔네들을 이렇게 나열을 했다라는 거죠. 오케이. 동인지 선지, 그러니까 북대서양인지 남대서양인지 지금 매칭이 안 됐어. 해야 돼 우리가. ABC역에서는 아열대 순환을 이루는 표층해류. 아직도 이거 뭔지 모르면 큰일 난다. 북대서양이 아열대 순환을 이루는 해류니까 뭐 북적도나 멕시코 만류나 북대서양이나 카나리아, 남적도나 브라질이나 뭐 남극 서풍 피류죠. 남극 순환류나 뭐 벵겔 해류 이런 게 흐르는 지역이라는 거죠. ABC는. 가와 나중 어느 하나에만 남극 저층수 분포. 한마디로 남극 저층수 분포 하는 애를 찾아라. 얘를 어떻게 찾냐면요. 제가 해설 강의도 다 보고 답지도 봤는데 여기를 봅니다. 여기 보면요. 온도가요. 0.4도예요. 그 말은 남극 저층수는 4도보다 낮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가운 남극 저층수가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가나 자료 중에 온도가 제일 낮은 지점인 0.4가 있는 곳에 남극 저층수가 흐른다. 남극 저층수가 흐른다라는 건 우리가 대서양의 심층순환 공부했지만은 남극 저층수가 흐르는 위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남극에서 외대에서 치움강에서 어디까지 가냐면 한 북위 30도까지 간다. 그러니까 남극 저층수가 있는 곳이 아무래도
남대서양이겠죠. 해설이 마음에 안 들죠. 저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선생님 봐봐요. 영도부터 30도, 북위 30도까지도 남극 저층수가 있다면서요. 맞아요. 그러면은 남극 저층수가 있다는 것만으로 여기 남대서양이라고 특정 못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왜 이걸 남대서양이라고? 왜냐하면 문제 조건이 어느 하나에만 분포한다고 했으니까. 반대로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잘 하셔야 돼. 남대서양이 아니라 그럼 여러분이 이거를 하필이면 영도에서 30도 라인을 자른 북대서양 자료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나 자료는 자연스럽게 남대서양 자료가 되잖아요. 근데 남대서양에는 저층수가 흐르지 않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에만 있어야 되니까 남극 저층수가 있는 북대서양을 가정하는 순간 명확하게 흘러야 되는 남대서양의 저층수가 자료에서 사라지게 되는 상황이 생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를 풀어야 되는 문제의 조건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자료를 북대서양이라고 우기면 안 되고 남대서양이라고 해야 된다. 선생님, 남극 저층수는 4도보다 낮다고 했는데 여기도 막 4도보다 낮은 거 막 있는데 얘는 그런 남대서양 얘는 뭐 저층수 하면 안 돼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에만 저층수가 분포하기 때문에 제일 온도가 낮은 하나를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 내가 보고 있는 모든 자료 중에 온도가 제일 낮은 지점 하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저층수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남대서양이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 이러면 사실 문제는 금방 풀리죠. 북대서양 자료가 그래서 아니고 얘는 남대서양 자료가 되는 거고 A에서 표층이류는 남쪽으로 B에서 표층이류는 북쪽으로 A가 남대서양이 되니까 남대서양에 이거 다 이제 복합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표층이류 공부 안 되면 이런 것도 다 안 풀리는 겁니다. 남대서양을 이렇게 자르면 남대서양을 이렇게 잘라서 보는 이 A 지점, 그러니까 서쪽에 흐르는 해류는 이 브라질 해류가 되겠죠.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가는 난류가 되겠죠. 그래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는 남극 쪽으로 흐르는 남쪽으로 흐르는 해류가 맞게 되는 거고 B 같은 경우는 지금 북대서양 자료가 되는 거잖아요. 북대서양 자료. 북대서양을 싹 잘랐을 때 왼쪽 서쪽에 있는 해류 B죠. 얘는 이제 멕시코 만류가 되는 거고 멕시코 만류 맥만. C 같은 경우는 잘랐을 때 동쪽이죠. 잘랐을 때 동쪽이니까 요거죠. 한류인 카나리아 해류죠. 손이 놀면 안 됩니다. 카나리아 해류. 아까 A 같은 경우는 난류인 브라질 해류죠. 서쪽 해안을 흐르는 브라질 해류. 빨간색으로 쓴 거는 난류들. 한류겠죠. 그래서 B에서 표층해류는 북쪽으로 흐르냐. 멕시코 만류는 북쪽으로 흐르죠. 이게 머릿속에 다 있어야 돼. 시험장에서 이거 다 펼쳐볼 수 없잖아요. 표층해류의 고위도로 이동하는 단위면 적당한 연평균 에너지량은 B가 정량. B는 지금 난류예요. 빨간색으로 쓴. C는 한류예요. 난류의 정의 뭡니까? 따뜻한 해류예요. 허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가는 해수가 난류다. 왜 그러면 따뜻한 해수라고 얘기하면 안 되냐? 그렇게 치면은 적도에 흐르는 해류가 이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데 그러면 북적도 해류랑 남적도 해류도 난류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수능특강에 있는 정의 그대로 난류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가는 애를 난류라고 하고요. 한류는 그럼 뭐가 될까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가는 거. 그래서 고위도로 보내는 친구는 난류가 훨씬 더 그 에너지량이 높겠죠. 왜냐면은 에너지량 자체가 과잉이라서 보내는 게 바로 난류의 정의니까. 저위도에 넘치는 에너지를 보내는 거죠. 고위도. 자, 15번. 해류의 발생 원리인데요. 이거 아마 물리원 안 하는 분들이면 되게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근데 제가 잘 몰랐는데 물리원에서 심지어 이거 안 배운다면서요. P는 로우 GH. 여러분 이거 원래는 물리원 교육과정에 유체역학이 있었거든요. 베르누이 막 이런 거. 근데 이걸 안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제 사실은 지구과학 원에서도 고생을 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건데 약간 교육과정이 그래서 애매해요. 이거를 수합을 내도 되나? 라는 의문이 있는데 뭐 조금만 생각해보면 어렵진 않아서 보면요. 온도가 똑같은데 1도로 하나 짜죠. 얘가 짜니까 온도가 똑같은데 얘가 짜니까 차짜. 얘가 밀도가 크고 얘가 밀도 작습니다. 그럼 칸막이를 쓱 열면은 어떻게 될까요? 밀도 큰 거는 아래로 깔리고 밀도 작은 거는 위로 넘어오겠죠. 왜냐면 여기를 채워줬으니까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제가 개념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되게 심플한 실험 있잖아요. 이 스티로폼이 맞는지 스타이로폼이 맞는지 스차이로폼이 맞는지 난 잘 몰라. 이 실험. 네, 이 실험을 그냥 하는 거죠. 이 실험이랑 똑같다. 그래서 밀도는 기억이 더 크게 작겠죠.
싱거우니까 차짜일수록 더 짜잖아요. 그래서 싱거울 거고 그래서 작을 거고 가 과정에서 수압은 A가 더 낮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압력이라는 건 항상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작용하잖아요. 우린 결과만 보고 있는 건데 B 쪽에서 A로 간다라는 거는 B 쪽이 상당히 좀 고압이고 A 쪽이 상당히 저압이라는 거를 유추할 수 있죠. 그래서 수압은 A가 낮다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다 과정에서 니은은 그래서 아래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리면 왜 이런 질문이 나와서 그러면 밀도는 언제나 압력에 비례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 사실 얘는 여러분이 아주 센스 있는 질문이죠. 수식을 모르더라도 수식을 상황을 통해 뽑아내는 능력이 있는 거니까. 실제로 압력은 우리가 물리시간 아니니까 ρgH로 구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요 지점에 압력이 궁금하면 이 나를 누르고 있는 물 용액의 밀도 로우와 중력과 속도 g를 곱한 다음에 얼마만큼 나를 누르고 있는지 높이만 곱해주면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A랑 B를 그림을 보시면은 동일한 깊이를 설정했죠. 그리고 동일한 깊이라고 했죠. 그 말은 그 위쪽에 눌러주는 물기둥의 높이가 같다라는 거니까 H가 같아져서 상수 취급으로 사라집니다. G는 당연히 중력 가속도 상수니까 사라집니다. 그래서 P가 그냥 심플하게 밀도에 비례하는 상황을 준 거죠. 그죠? 왜냐면은 높이가 달라져 버리는 순간 이식을 써야 하는 물 안에도 들어있지 않은 유체역학, 엄밀히 말하면 물투 내용이 돼버리기 때문에 물을 물어볼 수 없다. 됐죠? 자, 마지막 16번. 16번도 사실은 조금 너무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표층이랑 심층수 중에 하나예요. 누가 봐도 이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A는 멕시코 만을 들렀다 올라가는 따뜻한 난류인 멕시코 만류죠. 이건 바로 아셔야 돼. 멕시코 만류 어떻게 기억하면 좋냐? 들어간 게 만이에요. 튀어나온 게 고지예요. 들어간 게 만, 튀어나온 게 곧. 왜냐면 튀어나왔잖아요. 예. 고지 튀어나왔다는 뜻이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죠? 자, 그러면은 신고당하는 거 아니겠지? 그러면은 얘가 이제 B가 심층수라는 건데, 근데 이제 골 때리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심층수는 중층수, 심층수, 저층수가 있는데 이 그림만 보고서는 이것이냐, 즉 중층수냐 저층수냐, 아니면 이것이냐, 즉 북대서양 심층수냐 를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답지를 보면 심층수라고 합니다. 북대서양 심층수. 예. 문제를 풀어보면 A는 표층수 맞고요. A는 그래서 아열대 순환이 이루죠. B는 북대서양 심층수이기 때문에 북상하지 않고 남하합니다. 평균 밀도는 A의 해수가 작겠죠. 왜냐하면 표층 해류니까 심층수보다는 밀도가 당연히 작을 거고. 평균 유속은 A가 빠릅니다.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렸지만 러버덕 얘기해드렸죠. 표층 순환이 심층 순환보다 훨씬 빠르다라는 얘기를 러버덕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답을 찾는 건 괜찮아. 아니 근데 이것만 보고 어떻게 심층 순환을 아느냐.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근데 소름 돋는 건 필기 노트에 제가 적어놓긴 했어요. 뭘 적어놨냐면 여기 우와씨 북대서양 심층수는 대체로 대서양의 서쪽을 따라 이동한다라는 개념이 2024년 수능 완성 지구과학 1 8강 2.4번 문제에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 보시면 이 그림 싹 잘라서 보시면 이게 이거랑 똑같잖아요? 얘랑 똑같죠? 색깔은 반전되긴 했는데 A가 멕시코 만류, B가 이게 지금 북대서양 심층수거든요. 아니 그럼 저 그림 외우라는 거냐? 어느 정도는 기억합시다. 수트라도 있으니까. 이게 적어놓으시라는 거지. 북대서양 심층수는 대체로 대서양 서쪽 따라 이동한다. 뭐 또 적진 않을게요. 전 여기 띄워놓을 테니까. 지금 멈춰놓고 적으시고. 그래서 2024년 수능 완성 저 문제가 뭐냐? 뭐 영상이니까 좀 천천히 할게요. 내가 저 파일 어디다 놨을까? 문제는 또 보여드려야지. 말 나온 김에 보여드려야지. 연계 교재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지구과학 1 작년 여기 있네요. 보여드려야지. 저 말이 나왔던 문제를. 뭐라고? 8강? 저 오른쪽 아래 있던 문제로 기억을 하는데 2점에 4번 이 문제거든요. 이 문제. 제가 답은 기억은 안 나지만 어쨌든 멈춰놓고 잘 안 보이나? 오른쪽이라. 이 문제를 풀 때
가려질라나? 이 문제 한번 멈춰놓고 풀어보세요. 답은 댓글로 남겨놓겠습니다. 이 문제를 풀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대서양 심층수가 대체로 대서양 서쪽을 따라서 이동한다 라는 개념이 답지에도 써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아야 됩니까? 이러면서 제가 막 해설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영상 다 올라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네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요 문제 풀 때 필요했다. 요 상당히 의심스러운 뭐가 보이죠? 네. 그래서 이번 수특에서 처음 나온 억가가 아니다. 이거는 사실은 작년 수능 완성에서도 있었던 거다. 왜 기출과 연기교재를 한 2년치, 3년치는 보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정말 혹시 몰라서 한마디만 더 추가하면요. 그 14번에 답지를 보시면 남극 저층수와 북대서양 심층수에 좀 정확한 온도가 적혀 있어요. 예를 들면 저층수는 이거 외워야 됩니까 설마? 마이너스 0.8에서 한 2도까지 된다. 저층수는 엄청 온도가 낮죠. 심층수는 약 2도에서 4도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예로 해설을 답지는 하던데 참 말이 안 되죠. 누가 이거를 외우고 있습니까? 다시 생각해도 어이가 좀 없는데 뭐 어떻게든 제가 아까 해설해드린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낼 수는 있으니까 그죠? 근데 오히려 16번은 사실은 1, 2, 4, 5번이 틀렸으니까 3번을 아는 건데 이것만 보고서 얘가 심층수 북대서양 심층수니까 남아한다라는 걸 알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긴 합니다. 뭔 얘기냐? 나도 몰랐다. 제가 틀려서 괜히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빠이.